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요새 코어 다오 측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챌린지까지 시작을 했는데 그 외에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소식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우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인프스톤서에서 검증인 도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앞서서 에버스테이크의 소식에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검증인 도전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낸스의 운영 및 스테이킹 책임자는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벽한 실적과 블록체인 노드 관리에 대한 탁월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과 우리의 관계를 확장하기로 한 이유이다라고 해서 샤라웃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단급이 선호하는 이 기관 등급의 스테이킹 서비스로 이 7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프스톤은 소프트뱅크까지 투자를 받은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지만 이 기업들 간의 전쟁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기업들이 속속히 등장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돈 냄새를 맡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가 워낙 크기도 하고 워낙 이런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런 대규모의 커뮤니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프로젝트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1명 검증인에 도전하는 이 현재 밝혀진 두 기업의 물량 예치 전쟁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잡거래소들이 코어 상장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나눠 갖는 좋은 의미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눈길 줄 필요 없고요. 최상의 대형 거래소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안전성을 좀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OKX 거래소를 선택을 해서 사용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거래소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코어의 현금화가 가능한 부분과 지금 현재 상장 예정인 거래소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느 거래소가 더 나은지 분석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어다오의 야심작 에스프라이즈 시작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 배경이 필요한데 보통 디앱 개발자들에게 먼저 개발 지원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용병 느낌이기 때문에 디앱 개발자들은 돈도 받았겠다. 대충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이 질 낮은 디앱들이 많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금액을 사용하고도 효과가 낮은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스코어 코인에 진행하는 S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이 디앱 개발자들에게 상금을 걸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이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병 구조가 아니라 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는 빌더에게 큰 보상을 나눠주는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챌린지 보상은 코어로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접했던 이 파이코인의 해커톤 참여와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외부 행사와 결합된 게 아니라 이 자체 행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제한 시간 안에 알맞은 빌드를 완성하면 유저들의 투표를 통해서 보상이 지급되는 인센티브 시스템입니다. 공식 글을 살펴보면 에스프라이즈는 빌더, 사용자 및 더 광범위한 코어 커뮤니티 간의 인센티브를 조정합니다. 핵심 커뮤니티는 사용자를 위해 눈에 띄게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빌더에게 보상하는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블록체인 세계에서 최고의 웹3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가장 이해되기 쉬운 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러한 보상 측면은 예전에 토크노믹스 발표했을 당시에 이 재무부에 할당된 9.5%의 물량이 이 다오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용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컨트리뷰터라고 되어 있는 이 기여자 물량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애초에 할당된 물량이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도 다 계획되어 있다는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 로드맵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총 5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이닝 앱에서 메타마스크와 계정을 바인딩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완료를 해놓고 나서 끝이 아니라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사이트에서 우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에어드랍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트가 출시가 되면 그때 일련의 활동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대기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최종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유저들에게 코어를 배포되기 시작이 되면 그에 따라서 거래소들의 입출금이 시작이 되겠죠. 그와 동시에 스테이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충족이 완료된 거래소들에 한해서 현금화가 이제 가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검증인 기업들이 시작이 될 거고요. 이 검증인 기업들이 하나둘씩 더욱더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비교 분석하며 어느 풀이 더 수익률이 높은지 좋은지 비교 분석해서 예측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으로 오늘 다룬 내용의 핵심 내용인 S챌린지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번 S챌린지라는 내용이 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 아무래도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데 있어서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D앱들의 이 생태계가 빨리 붙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이 상장 펌핑이나 또는 이 가격 하락에 있어서 좀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S챌린지와 다양한 거래소 그리고 이 검증인에 도전하는 기업들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는 더욱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